네, 고려아연의 경영권 결국 누가 쥐게 될까요? 공격에 나선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이 공개 매수해서 5.34%의 지분을 더 확보하면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보다 약간 우위에 섰는데요. 양측의 경영권 다툼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 자본시장에 던진 숙제는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박중원 리더스 인덱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영풍, 정말 고려아연 정밀 뭔가 이제 1라운드가 끝나서 MBK 파트너스가 5.34%를 더 확보했습니다. 뭐 우위에 섰다고도 하는데 박주근 대표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MBK 파트너스가 뭐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어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MBK 파트너스 연합 쪽에서 어쨌든 뭐 지분으로 앞서니까 일부 승기를 잡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일부. 뭐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도 완전하게 과반 지분을 확보를 못했거든요. 지금 지분을 양상을 보면 MBK 연합 쪽에서 5.34%를 확보했으니까 원래 33.13%였는데 38.47%가 되었죠. 근데 이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쪽은 여전히 34% 가까이 정도니까 지분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주까지 공개 매수가 완료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분 확보를 맥스 20%를 확보하더라도 이게 자사주 매입이란 말이에요. 자사주. 그러면 자사주 매입은 의결권이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20%를 다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2.5%는 베이네 캐피탈 쪽에서 의결권이 있는 지분으로 보면 그리고 영풍정밀이 지금 35,000원에 공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주가를 안 오르는 거 보니까 영풍정밀도 고려아연 쪽으로 붙는다면 2.5% 그리고 그 2%니까 합치면 한 뭐 38% 정도? 정도. 영풍 정밀에 대한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는 실패했다고 보고 그거는 고려아연 측으로 간다고 1.85%가 고려아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베이넨 캐피탈 쪽에서 2.5%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중에서 20% 중에 2.5%는 여기에 주식으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결론적으로 MBK 연합 쪽은 46%가 돼버리고요. 46%가. 46%. 그리고 고려아연 쪽에서는 한 40% 정도 선이 되니까 어느 한쪽도 완전한 우위를 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향후에 있을 뭐 임시주주총회나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싸움이 이제 예상되는 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MBK 파트너스 공영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했는데 이제 과반을 확보를 못했고 이 정도면 목표한 걸 좀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MBK 파트너스는? 그래서 원래 이제 자기들이 그 확보하겠다고 했던 17%인가요? 그거에 비해서는 뭐 7%인가? 그보다는 모자라지만 5% 확보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윤범 회장 쪽에서 하는 그 자사주 매입은 방금 박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베이넨 캐피탈 거 빼고 나면 그거는 회사 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최윤범 회장 쪽에 도움이 된다기보다 다른 남아있는 모든 주주들의 지분율을 그냥 비례적으로 올리거든요. 아, 그걸 다 자사주로 사서 소각해버리면. 그리고 또 제3자 매각도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MBK에 대한 매각을 방지하는 정도의 효과는 되지만 그게 아무리 는다고 그래서 최윤범 회장 지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MBK가 끝난 상황에서 그쪽이 뭐 원하는 걸 다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배인 거 빼면 그러면 실제로 MBK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전했다. 목표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굉장한 지금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주가가 보니까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 가격이 83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여기 공개 매수 응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MBK 파트너스에 사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주가가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장 초반에는 한 83만 원. 그러니까 어제 공개 매수가만큼 오른 거예요. 사실은 공개 매수가만큼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실제로는 공개 매수 저는 오늘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 경영권 분쟁의 여지를 보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영권 분쟁이 계속될 것이다.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좀 조정되긴 했지만 이게 그래서 아까 저 초대 말씀드렸지만 5.34%가 그냥 의미 있는 숫자고 이제 MBK가 우선 어떤 좋은 입지를 차지한 건 분명 맞지만 아직까지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리멸렬한 싸움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경영권 문제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사실 시장은 완전 식어버려야 되는데 네.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계속 관전을 하고 있는 입장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목표한 지분은 아니지만 일단 5.34% 선전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최윤범 회장 측이 원하는 대항 매수 가격으로 다 산다 하더라도 그건 자사주니까 네. 없어지니까 소용없다면 앞으로 이 양상, 분쟁의 양상, 뭐 2라운드라고 할까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경영권 싸움이라는 건? 이 이제 내년 주총에서 결국은 이제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사회? 네. 어. 결국은 이제 이사회를 어느 쪽에서 장악을 하느냐가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는 이사회가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예. 대표이사도 그렇게 선임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사회 장악이 다음 단계가 될 것인데 이 보통 이사회를 장악할 때 예. 임기가 뭐 도래한 사람에 대해서 선임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거는 쉽습니다. 그건 일반 결의로 하면 되는데 예.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들을 해임하는 거는 그건 어렵거든요. 해임하는 건 조건이 까다롭다 이거죠? 그건 까다롭습니다. 아마 특별 결의인가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경영권 방어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임기를 중첩되게 해요. 임기를 네. 한꺼번에 못 안 한꺼번에 나가게. 안 되게. 예,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 그 이사의 상한이 없어요. 이사 이사 수의 숫자의 상한이. 숫자 상한이.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이사는 그냥 두고 예. MBK 쪽에서 우리 쪽 새로 이 사람들이 후보다. 기존 이사는 다 저쪽 다 그냥 둔다 하더라도 고려한 측이에요? 다 이사들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저기도 있죠. 영풍 그분도 있죠. 장 회장님. 장 회장. 예. 거기 빼고는 아마 대부분 이제 고려하얀 예. 친고려하얀 쪽일 텐데 그래서 당신들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뭐 7명, 8명을 새로 선임하겠다 예. 해서 주총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 38% 자사주 매입 다 되고 나면 46% 내지 48% 되는 거에다가 네. 거기다가 이제 우호지분 일부 또 다른 나머지 주를 설득할 수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내년 주총에서 이사회의 신임 이사들을 선임해서 이사회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네.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가 자기에 유리한 이사들을 다 이제 이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을 수 현실적으로 있나요? 현재의 이사 구성과 지분율을 보면 MBK 파트너 원하는 숫자로 현재 만들어 넣을 고려하는 수 있어요? 이사진을 보면 13분 정도 되시는데 13명? 장 회장 한 분, 기타 비상무이사 한 분 빼고 다 고려한 측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12명은 고려한 측.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바로 MBK 측에서 다음 달에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네. 그럼 우선 임시주총에서는 이제 이사 수를 확보를 하겠죠. 예. 이게 첫 번째 관문이 될 거고 이사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과반을 못하더라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내년 주주총회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텐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되면 가장 캐스팅 보트를 지는 건 국민연금이 될 겁니다. 국민연금 몇 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는 7.3%인가요? 7.3%? 예, 국민연금 7.8% 가지고 7.8.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줄 건데 올해 예를 들면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예. 기계적 중립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한쪽은 고려한 측을 편을 두고 한쪽은 영풍 측의 편을 두고 한쪽은 중립을 지켜버렸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소송이 막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이 소송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소송이 결론 난 쪽에는 표를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복잡한 셈법들이 막 이제 있을 것 같죠. 그러네요. 국민연금이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향후 이제 이사 구성에 가지고 다투는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양측의 다툼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데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는데 법적 소송이 있어요. 지금 우선 MBK 파트너스가 제기한 게 있죠. 고려아연에 대해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이게 굉장히 이제 향후 싸움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까?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가처분을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기각이 됐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영풍하고 고려아연이 뭐 특별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런 공개매수 상황에서 특별 관계자가 대항 공개매수를 하는 거는 할 수 할수 없다. 없다라는 게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아니 여기는 이제 남남이기 때문에 특별 관계자 아니다. 그래서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MBK 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한 거죠. 예. 근데 이번에 2차 가처분의 쟁점은 뭐냐면 예. 자사주 매입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얼만큼 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할 수 예, 있느냐. 금액. 지금 이제 맥시멈으로 이 고려아연 최 회장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6조까지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근데 원래 자사주 매입이 이제 주주 환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상법에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빚내서 뭐 이렇게 배당 주고 이러면 안 되고 번 돈에서 이제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번 돈 중에 임의 적립금이라고 이제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둔 돈이 있어요. 임의 적립금. 임의 적립금. 네. 그럼 이 임의 적립금을 가지고 배당 이 자사주 매입을 해도 되느냐? 라는 거가 이제 쟁점이고요. 쟁점이군요. 그걸 가지고 지금 법학자들 의견이 갈립니다. 예. 어떻게 달리는 거예요? 지금 고려한 측에서는 임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배당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자사주를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주장하는 그 거고 논리의 MBK에서는 네. 임의적립금을 쓰려면 주주총회를 따로 해야 된다. 주총 특별 결의해야 된다. 주주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않고 이걸 쓰는 거는 위법이다. 그래서 그거를 자사주 매입을 6조 이 정도 규모를 못하게 지금 가처분을 신청을 한 거고요. 예. 법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자사주 이쪽 89만 원의 오퍼가 네.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러면 89만 원 사겠다는 고려한 측의 자사주 매입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서 무효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효가 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고려아연 쪽에서는 다시 공개 매수를 하겠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아니고 다른 공개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네.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율을 확보를 하려고 하겠죠. 아니 자사주 매입이 자사주 매입을 아니, 방법을 그러니까 쓰지 않는 거죠. 개인 돈을 쓰든지 개인 돈을- 개인 돈을 쓰는 우호 지분을 아니면 무슨 확보하려고 우호 하겠죠. 지분을 뭐 네, 확보를 확보하려고 하든지. 우호 지분을 네. 이건 지금 회사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개인 돈이 근데 뭐 몇 조 있겠습니까? 글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건데. 네. 네. 그럼 다 우호 지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줄 테니까 좀 살아나고 우호 세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베인캔 그렇죠. 컴퍼니처럼. 네. 그게 현실적으로 쉬워요?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이 게임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주연부 회장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라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우호 지분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 회사에서 또 배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일부 거론되는 뭐 큰 회사들, 네. 예, 거기들 보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 회사가 그 회사 돈으로 또 회사 돈으로 여기를 산다. 네. 그럼 그 회사 주주들이 아니 왜 우리 회사 돈으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고려한 주식을 사느냐라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은 쓰지 않고 제가 볼 쉬운 때는 대안은 아닙니다. 그 방법 쓰지 않고 어떻게? 지금 MBK 파트너를 동원했듯이 그러니까 기존 우호 지분 기업들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쓸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베닝 캐피탈이라든지 예, 제3의 또 그렇죠. 사모펀드를 사모펀드를 사모펀드, 활용해서 대양 해가지고. 사모펀드를 할 수 예, 있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이거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결정, 이 서울중앙지법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가 이번 또 분쟁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이 자사주 매입은 89만 원이고 MBK는 83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났는데 MBK가 이 5%라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야 89만 원 기다렸다가 저거 무효나면 89만 원을 못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확실한 83만 83만 원에 원을, 지금 팔고 팔자.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 일단 있는 팔자. 거죠. 혹시 일단 팔자. 89만 원 안 될 수가 안될수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89만 원 대항 매수 가격이 있었지만 83만 원에 5.34%가 확보가 된 거군요. 네. 일단 팔자. 그럼 이 금감원의 조사는 불공정 혐의 조사도 금감원이 지금 세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느냐. 그렇죠. 금감원이 보는 부분은 뭡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이 바른 목적하고 이 바른 목적이 시장의 거래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면 현재 고려한 MBK가 지금 붙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금감원 입장에서는 공시 전에 그런 발언들이 매수에 영향을 미쳤느냐라 미쳤으면 이거는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시장 핵심입니다. 교란. 예. 그러니까 지금 9월 19일 날 보면 9월 19일 날 최은봉 고려한 회장이 계열사 협력사 임직원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온 힘을 다해 MBK 파트너스 공개매수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9월 19일 날. 그리고 나서 구거래를 후에 고려아연이 주당 83만 원에 공개매수를 나선다고 공시를 했어요. 요 사이, 요 중간 사이에 다른 발언이 이 공정거래를 해칠 만한 발언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요 발언을 그대로 본다면 양쪽에 다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워낙 이론진을 세게 했기 때문에. 아, 양쪽 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이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면 만약에 이게 MBK 쪽에서 더 악의적으로 했다 그러면 공매수하지 처리하라 그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고려인 쪽의 발언이 좀 문제가 있다 보면 고려인 쪽에
그 공개 매수를 처리하려 할 수 있는 거죠. 예. 금융감독원에 그러면 이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지금 이번 분쟁의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는 변수가 지금 되는 건가요, 그럼?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공개 매수한 거 자체를 물론 우리는 하도 감독원이 세니까 뭐 이렇게 해서 철회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이 그거는 그거대로 또 제재 절차가 있으니까 예. 이거 뭐 공개 매수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공개 매수 산 지분을 무효화시키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저는 어려울 쉽지는 것이다. 않을 것 같고 예. 그러네요. 지금 이번 고려한 대신에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쪽이 더 세게 제재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국민연금의 표심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러네요. 국민연금 9.7%가 과연 어디로 갈 거냐. 그게 금감원의 이 불공정거래 조사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영향이 있다. 자, 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 고려아연이 지금 세계 제1위의 비철금속 재련 회사인데 이게 빌려다가 다 외부 돈으로 이런 걸 하다 보면 회사가 지금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이번 사안을 두고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우려를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고려아연 측 주장하듯이 고려아연은 국가 기관 산업이다. 비철 쪽에서 글로벌 넘버원이고 마크시 이고 하니까 국가 기관 산업을 두고 MBK 같은 이제 사모펀드가 전의 전쟁을 통해서 균형권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해소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의 입장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아니 자본시장에 자유로워야지 자본시장에서 왜 그런 거 이런 걸 가지고 대체 어떻게 하느냐의 시각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안을 보고 이제 또 한쪽의 시각에서는 재계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재계가 긴장을 한다. 네, 왜요? 왜냐하면 지금 고려아연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오너가 있는 대기업 집단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배구조상, 소유구조상이죠. 소유구조상에 적은 지분으로 많은 걸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적은 지분을 균형권 승계를 통해서 넘기려다 하다 보니 우리 밸류업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주가 오르기를 원치 주가를 않는다면서.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진행 왔는데 그 틈새를 가지고 사모펀들이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 합병 때도 그랬고요. 지금 또 한 번의 이제 리스크가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이전에는 사모펀드가 재벌 오너 일가들이 봤을 때는 일종의 재무적 투자자 정도로 봐왔죠. 그런데 지금 이번 사안부터 어떻게 봤냐면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상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상당히 우리 자본시장에 큰 숙제를 던졌네요. 사모펀드가 어떤 대기업들이 뭔 일을 할 때 돈을 대주는 쩐주 역할을 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확 먹겠다고 달려드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부 국민들은 뭐 사모펀드가 인수해가지고 뭐 중국에 파는 이 기술을 유출하는 막 이런 약간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관점이 좀 다르겠어요, 이 부분. 예. 지금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관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관련해서 이번 논의에서 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고려아연의 일반 주주들 입장인데요. 일반 주주. 고려아연의 일반 주주들이 지금 요 공개 매수에 뭐 응하냐 마느냐 정도로는 논의가 되지만 이 회사가 결국은 누구 거고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건지 고려아연은 상장 회사고요. 상장 회사는 주주들 겁니다. 네, 주주들.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아연이 MBK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 MBK가 다 사면 넘어가는 거죠. 나머지 주주들 것까지. 그래서 사실 이게 미국 같았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고려아연 이사회가 양쪽 오퍼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 자, MBK가 지금 83만 원에 사겠다는데 이쪽은 지금 자사주를 뭐 89만 원에 사겠다는데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이거를 저는 아직 모르죠. 정보가 충분히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전략적, 상업적 무슨 관점에서 다 이사회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사회가 주주를 대변해서 고려아연 이사회에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아니 이사들이 다 고려아연 최윤보 회장 측 다 우호 세력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국적인 현실인 거죠. 미국 같았으면 그거를 이사회가 그걸 안 하면 이사회가 이제 그 자기의 의무를 해태한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어느 쪽 오퍼를 받는 게 주주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인지를 주주들한테 이렇게 권고를 하고 추천을 해야 되는 게 이사회의 역할인데 그런 기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지금 진행이 되지가 않고 있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려엔의 MBK의 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굉장히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아,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됐습니다. 이미 됐습니까? 이미 됐고 그리고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 사모펀드들이 이제는 좀 예전에는 그야말로 전주 역할을 하다가 재무적 투자자 정도. 재무적 투자 정도 하다 이제는 거기에 소위 말하는 경영권. 저는 이제 경영권이라는 말보다는 지배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배권. 지배권. 그러니까 지금 경영권 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네. 저는 그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분쟁이 뭐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네. 평화스러워야 되고. 네. 근데 만약에 이걸 경영권 분쟁이라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요 통치권 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 통치권 분쟁이라 안 그러잖아요. 선거라고 그러지. 선거라고. 이것도 어떻게 어떤 누가 고려안을 경영하는데 가장 적합한 누가- 기체이냐. 네. 최인범 회장의 전략이 맞느냐, MBK의 전략이 맞느냐라는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그래서 이 둘이 이 지배권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지배권 경쟁. 영어로는 컨트롤 컨테스트, 우리말로는 지배권 경쟁. 지배권 경쟁이지 무슨 경영권 분쟁이냐.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네, 창업주 가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창업주건 누구건 예.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다. 예를 들자면 요즘 현대차의 정 회장 잘하지 않습니까? 예. 정 회장 지분도 별로 없어요. 어. 지분 없다고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야 정 회장 내가 지분 50% 했으니까 당신 나가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되죠. 왜 정 회장이 잘하니까. 경영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상장 기업의 자본시장에 상장되는 네. 이 경영진을 평가할 때는 창업주랑 얼마나 후손이냐의 여부가 아니고 예.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계속 잘하느냐. 잘하면 계속 하고 예. 안 되면 MBK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예. 훨씬 기업을 더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할 때 창업주나 창업 2세, 3세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모펀드가 들어올 때 나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 다른 미국 같은 데는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부족하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뭐 포이즌 필, 그렇죠. 차등 차등 의결권 의결권, 뭐. 이런 것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인데 이런 게 네. 없다. 이걸 더 보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일부 그쪽 의견도 맞긴 맞는데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되려면 사실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우선 예를 들면 상 80조 사망을 보면 이사들은 그 성실 의무가 주주들에게는 있지가 않아요. 이제는. 아, 이사회가 주주들한테 성실해야 되냐? 네. 지금 회사에 상법적으로 주주들에게 성실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만 성실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성실하지 않아도 법적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런 법적 장치 그리고 일반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차등 일격권이라든지 기념권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건 저는 시기상조로 봅니다.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충분히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한 다음에 네. 이런 장치들이 논의가 돼요. 미국의 역사도 아마 그럴걸요. 이게 아마 바로 도입한 게 아니라 예. 이런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장치가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도입된 거지.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게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보호할 장치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경영권 방어 장치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과 관련해서 우리 박주근 대표가 일반 투자자들 더 보호할 수 있는 특히 이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더 확대하고 책임을 더 무겁게 해야 된다. 그래서 상법을 고쳐야 된다. 이사회가 회사에 충실하는 것도 좋지만 주주들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하는 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논란이 많은 주제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포이즌 필이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그래요? 공격이 왔는데 이게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냐 그 공격이 그때만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아무런 제한 없이 오면 포이즌 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게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이번에 이 MBK에게 가능했던 게 영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영풍. 2대 주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전에 한국타이어도 형제간에 이게 있으니까 형 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또 멀리 가보면 한진칼 때도 조현아 씨 지분이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하는 게 이게 가능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뭐냐면 대부분의 나머지 상장 기업들에 이렇게 형제간에 한 회사의 지분이 나눠져 있지 않고 누군가가 한 명이 아들한테 나눠줄 때 이렇게 회사별로 나눠줘서 예. 누군가가 20, 30% 지분을 공고하게 갖고 있으면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한국에서. 지배권 경쟁이나 지배권 경영 경쟁이 분쟁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네, 어렵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소유지배 구조상 상당히 그거 무슨 포이즌 필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포이즌 필이라는 게 우리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보면 경영권 공격이 있으면 기존 주주가 훨씬 좀 싸게 주식을 사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거죠. 그 공격하는 사람 사람 빼고, 빼고. 나머지 주주들한테만 거의 한 절반 가격에 절반 신주를 가격에. 인수할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지금 고려아연 사태나 이런 사태의 기니까 문제를 보면 항상 문제의 본질을 기업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그렇죠. 그 누가 주주의 권익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의 본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본질로 모든 사안들을 판단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의 많은 그 어떤 논점이나 사안들은 우리 많은 시청자나 투자자들은 지배주주의 회사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논점을 봐야 가지고 되는 있는 거죠.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래서 저도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층 더 개선시킬 수 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이 훨씬 요즘은 더 공격적이고 굉장히 의견도 많이 표출하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밸류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마저 예, 드리면 기업 밸류업. 예. 이 지금 이 경영권 방어를 해야 밸류업이 더 된다라고 제게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렇게 기업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발로를 말씀을 드리면 밸류업 왜 한 거냐면 일본 기업들이 하도 주가를 안 보고 네. 자본 비용도 안 보고 주가도 안 보고 그러니까 주가 좀 제발 좀 봐라. 그러면서 일본 밸류업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주가를 안 봐요. 어. 왜냐하면 이게 공고하니까. 어. 근데 그 추가적으로 경영권 보호를 한다. 그럼 주가를 지금보다 더 볼까요, 덜 볼까요? 아, 경영권 보호를 하면 주가를 더 올려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없는 얘기죠. 거죠. 더 없는 거죠, 더. 어. 가장 좋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뭐냐면 주가가 적정 가치를 유지하고 예. 그거보다 더 높으면 아무리 사모펀드 안 들어옵니다. 비싸니까. 어. 먹을 게 있어야 들어오는데. 예. 그래서 주가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경영권 보호 장치인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더 뭘 도입을 하면 지금도 안 보는 주가를 더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하기 이전에 주가가 제값을 받도록 하고 주가가 좀 적정 가치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자기 보호 장치다.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번 사건이 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재계에 굉장히 던진 화두가 의미가 크다 보는데 우선 재계 오너들은 딜레마에 빠질 거라 봐요. 딜레마? 네. 왜? 예. 왜냐하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주가를 좀 낮게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넘기고 싶었는데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제 적정 주가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상승할 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겠죠. 네. 반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방어 수단은 자기의 주가를 높여놓으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럼 공격의 여지가 적겠죠. 네. 그러한 의미를 좀 던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학은 경영권 분쟁의 향방과 이 고려한 경영권 분쟁 우리 자본시장에 던진 숙제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박중원 리더스 인덱스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